안녕하세요. 친절한 성기자입니다. 이번 투자 레터 보신 분들은 전용 페이지 생긴 메일 받으셨을 거예요. 프로 투자 레터는 전용 페이지를 통해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요 밑에 제가 주소를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넣으시면 자동으로 구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축하는 의미에서 14회 레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또 수원을 분석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 달 19일에 1순위 청약 예정인 곳이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무순위 청약 때문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어요. 그야말로 요즘 수원이 핫하기 때문에 이번 레터에서는 수원 재개발을 다뤄봤습니다. 매교역 인근에는 총 4개의 재개발 단지가 있어요. 이 재개발 단지 중에서 첫 번째로 분양을 한 곳이 있고 19일날 분양을 할 곳이 있고 올해 연말에 또 분양 예정인 곳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레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나머지 한 구역이 있습니다. 총 12,000여 세대 앞으로 매교역 인근에 집중적으로 들어설 예정이에요. 오늘도 레터를 한번 보시죠. 이번 레터의 제목은 수원에 로또 떴다! 네. 서울 사람들은 시무룩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목에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에 조만간 2억짜리 로또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수원 구도심의 변심은 무죄. 수원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 사람들이 많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삼성 다니는 친구들한테 어디 많이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영통, 당연히 영통이 직주 근접이 되는 거죠. 사실 영통구는 구도심보다는 오히려 광교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수지, 붕당, 동탄까지. 왜냐하면 새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살아요. 하지만 수원 팔달구와 권선구, 그러니까 구도심이죠. 이 구도심이 싹 다 새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면 아마도 삼성전자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한번 제 생각에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 구도심의 재개발에서 핵심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서면서 얼굴이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서울에 지금 이미지도 좀 안 좋고 낡은 구도심이었던 청량리인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갈 때마다 제가 놀랄 정도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얼굴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광명역의 호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명역 사거리에 교통 호재가 딱히 있지는 않지만 거기가 싹 다 뉴타운으로 바뀌면서 이제 한번 새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주변이 다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거는 호재는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나 대장주는 있기 마련이에요. 지난번에 레터에서도 강남권에서 대장주를 한번 짚어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반포로 가면 어디죠? 원베일리. 현재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반포의 대장주죠. 그런데 4년 뒤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서게 되면 반포의 대장주가 바뀔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개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개포 4단지가 세대 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장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수원에서도 대장주가 있는데요. 그 대장주가 이번 달 19일에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는 8달 8구역입니다. 이 8달구에서 8달 6구역, 8구역, 8달 10구역 이렇게 있고 길 하나 사이로 권선 6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8달 8구역이 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느냐? 첫 번째,
뭘까요? 세대수죠. 아파트 단지는 무조건 세대수가 많은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우리가 대장주가 되려고 했을 때 적어도 2000세대 이상은 좀 있어줘야지 어떤 그 동이나 어떤 구역 내에서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기본적인 세대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8달 8구역의 세대수는 보면은 3600세대예요. 3600세대 정도면 대장주라고 불릴만 하다. 그리고 학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단지 안에 있어요. 초등학교만 있어도 엄마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초, 중, 고가 단지 안에 있다라는 거는 명품 단지가 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즈라든지 반포 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동안에 이제 대장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단지 내에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세권으로 치면 사실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분당선 매교역을 중심으로 수원 재개발 단지들이 몰려 있거든요. 매교역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있는 게 8달 8구역, 8달 10구역이고요. 아래쪽으로 있는 게 권선 6구역이에요. 근데 8달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초역세권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수원 지금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 호재가 많다는 이유 때문인데 과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호재를 얘기를 할 때는 이 호재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호재가 신분당선 연장선이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게 확정이 됐죠. 신분당선 연장선이 내려오는데 서역을 찍고 호매실로 가요. 그러니까 수원역은 화서역에서 요 밑에 있단 말이에요. 수원역도 사실은 매교역하고 좀 먼데 이 호매실역이 새로 생기는 게 수원 구도심의 교통 호재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원의 교통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GTX-C 노선이에요. GTX-C 노선 연결이 되면 양재역까지 20분 만에 갈 수가 있어요. 강남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는 분명한 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지도에서도 직선거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를 했어요. 분당선 매교역에서 현재 1호선 수원역까지 거리를 뱄더니 직선 거리가 총 1.4km예요. 이 직선거리라는 게 정말 곧장 갔을 때 직선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길이 뭐 직선으로 있나 꾸불꾸불꾸불하고 막 이러잖아요. 도보로 갔을 경우에 거의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세권이라고 하시기는 조금 어렵죠. 이번에 또 그 먼저 분양했던 그 8달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수원역하고 거의 1km 차이가 나요. 그러면 GTX-C 노선의 호재다? 수원 구도심이? 그거는 직접적이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구도심은요, 매교역 역세권이지 수원역 역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원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8달구 이외의 권선구라든지 영통구라든지 이런 구들이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온 게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신분당선 연장선 생기지, GTX-C 노선 생기지. 당연히 좋아지죠. 인동선까지 생기잖아요. 급하게 강남 갈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수원에서 강남 가려고 하면 매교역에서요 분당선을 타고 또 한 번 갈아타가지고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GTX-C 노선이 들어선다고 해봐요. 그러면 바로 수원역에 가서 수원역에서 양재역까지 가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돼요. 이걸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정도, 그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또냐? 분양 예정인 게 8달 8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분양가가 공개가 됐어요. 84제곱미터가 기준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5,200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평당 1,800선인데 사실 저렴하게 나왔죠. 어느 정도의 시장 가격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조합원 입주권 시세를 보시면 돼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감정 평가 금액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그 조합원 분양가가 되겠죠.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한테 내가 입주권을 살 때 가격을 보시면 이게 적어도 시장에 나오면 이 이상은 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평형의 조합원 입주권이 8억 6천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와 시장가의 그 차이가 무려 2억 원 정도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들었더니 이게 왜 2억 로또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라는 거는요, 일단 공급 가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땅값과 건축비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도매 가격이에요. 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장 가격이 얼마냐? 이 시장 가격을 알 수 있는 게 조합원 입주권인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뭐냐?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내가 입주권이 있으면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나는 그 아파트 그 평형 가는 거예요. 84제곱미터를 당첨이 된 분들이 입주할 때도 이 시세가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입주하는 순간부터 2억을 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분양을 했던 데들도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84제곱미터 당첨이 되는 순간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2억 로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청약을 하면 로또를 맞는데 너도 나도 다 청약을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청약이 쉽습니까? 지난해에 8달 6구역 분양했을 때 78대 1이었고 이번에 또 미계약건 나와가지고 42가구 청약하는데 수만 명이 몰렸잖아요. 입주권은 확실한 반면 분양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분양받지 입주권 왜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입주권은 그 가격을 주고 사도 입주 시점이 되면 그거보다는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절대 투자자들이 그렇게 호구가 아니에요. 이번 8달 8구역 청약이요,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비청약 과열지구고요. 비규제 지역이에요.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300만 원만 있으면 8호제곱미터 이하는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1순위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람들한테 100% 우선 공급을 해줘요. 해당 지역 사람들한테 100% 공급을 하고 난 이후에 남는 잔여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기타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주지가 수원이신 분들은 꼭 한번 넣어보세요. 블로그 댓글로 수원 8달 6구역 당첨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운 좋은 분들도 있으니까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꼭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40%만 가점으로 하고요, 나머지 60%를 추첨으로 해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00% 추첨으로 합니다. 여러분, 로또 되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올해 말에 분양 예정인 곳이
권선 6구역이에요. 이 길 하나 사이로 아까 밑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선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적지 않아요. 2000세대 중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게 조정 지역이 아닌 비조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비조정 지역의 매력은 대출입니다. 70%까지 대출이 돼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8달 8구역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권선 6구역의 조합원 입주권 가격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권선 6구역은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70%까지 가능하고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주 요건이 없어요. 거주를 하지 않아도 매도 시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권선 6구역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권선 6구역이 어차피 길 하나 사이로 매교역을 끼고 있고 수원역 가는 거리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단 하나 차이가 나는 거는 세대수가 1000세대 정도 적고 학교가 단지 안에 있지 않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요, 권선 6구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권선 초등학교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막 다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권선 6구역도 뭐 입지가 아주 떨어진다거나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권선 6구역은 올해 말에 분양 예정이고 현재로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분양을 한 8달 6구역인데요. 이 8달 6구역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에요. 입지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왜 애매하냐? 8달 8구역, 권선 6구역은 이 매교역을 중심으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8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역과 매교역의 약간 중심? 그렇다고 해서 수원역이 아예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입지적으로는 애매하고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평형도 사실은 8달 8구역이 또 훨씬 더 낫다라고 해요. 그래서 분양가가 약 5,700만 원 차이가 나요.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 굉장히 정확하게 가는 거죠. 저렴하다고 해서 8달 6구역을 하는 것보다는 입지라든지 뭐 세대수라든지 앞으로 대장주 가능성을 봤을 때 오히려 8달 8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8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약이 됐다라고 하면,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 완전 로또 맞은 거죠. 이게 로또인 거죠.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프리미엄이 최소 1억 2천? 뭐 2억 넘게 붙은 것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뭐 동호수 좋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이 프리미엄을 주고 8달 6구역의 분양권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겠죠. 매교역 주변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수원역이 GTX-C랑 연결이 되고 신분당선 연결선이 이제 호매실 쪽으로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돈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지만 같은 투자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을 분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영통을 또 볼 수도 있고 호매시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매교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지역들, 단지들만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지금 굉장히 핫하고 많이 오는 이 수원 지역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강남 접근성이 여기서 우리가 언급된 모든 교통수단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이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10 몇 분 만에 삼성역으로 가거든요. 근데 수원 구도심은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역세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동탄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붙어있는 그 역세권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롯데캐슬 같은 데들이 있고. 근데 이런 아파트들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서울 양재로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광교 따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